출시 같은 게 있어요. 뭐 어떤 걸 하나 만약에 그러면 즐겁거나 밝거나 희망적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안녕하세요, 안수방입니다. 이 영상 가치와의 대화라는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7년 만이죠. 그 친구를 만나러 성남에 갔습니다. 그 전에 한 3, 4년 전에 그러니까 14년인가 15년에 이 친구를 한 2번인가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좀 건강 상태가 이 친구 안 좋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촬영할 생각을 못했고 이번에는 촬영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7년 만에 만났으면 얼마나 어떤 게 바뀌어져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기록하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메라는 G7X Mark II를 썼었는데 배터리가 지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분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정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고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제 그 비품 호환 배터리를 몇 개를 주문해놨는데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배터리 한 개 때문에 이게 중요한 장면을 촬영을 못한 게 제법 있고요. 뭐 둘이 이야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그 이야기들을 녹화를 못한 게 좀 있고 또 그리고 메모리 카드도 뭐 찾아보니까 더 챙겨갔었는데 하여튼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인터뷰하면서 호흡을 안 끊으려고 빠르게 뭐 지우다 보니까 찍어놓은 것도 좀 지우게 되고 뭐 하여튼 약간 좀 취미 비슷하게 그냥 어쩌다가 한번 브이로그 들고 나간 거라 좀 약간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7년 만에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맛있어 보입니다. 장마? 얘 이름 뭐야? 누구? 이름? 장마. 장마? 장마가 온다 할 때 장마? 장마. 장마철이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오징어 먹으면 안 좋잖아 원래 얘들. 잘 먹는 거 그런 거 아닌데 너무 많아서. 얘 기른 지 한 몇 년 됐지? 2년? 5년 있는데. 오래된데. 몇 살쯤일까 얘? 7, 8살 되지 않았을까? 한 사람으로 치면 중년? 얘는 아니지. 야 좀 먹자 우리도. 야 임마 장마야. 엄마야. 이 장마 때문에 지금 안주 가치랑은 사실 3, 4년 전에 만났었는데 영상으로는 옛날에 7년 전에 강산이 한번 변하려고 하고 있는 7년 진짜 오래전이다. 그때는 30대였지 난 40대였고 그렇지. 지금은 40대지. 지금 40대지. 7년이 참. 난 지금쯤 이제 장편 영화 만들고 감독으로 데뷔하고 그렇게 있을 줄 알았어. 장편 영화, 단편 영화도 제대로 못 만나도 캑캑대고 뭔가 세상이 변하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좀 많이 변하진 않네. 이 입장이라면. 들어가. 그만해, 그만. 들어가. 들어가. 그 7년 사이에는 어떻게 살았냐? 방황하면서 살았지. 방황하면서. 카메라가 사실 설정 은근히 신경 쓰이네. 나도 혼자 찍을 때도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은데 뭔가 이야기를 의식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뭔가 의식을 하게 돼. 근데 이 카메라 이렇게 틀어놓고 유명하는 사람들 막 무한도전 뭐 그런 거 있잖아. 1박 2일 뭐 제주도에서 힐링하는 그 효리. 힐링박? 아주 진지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보는 순간 자기 검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다큐도 사실 많이 검열을 하지. 다큐도 딱 있으면은 부담스러워. 일반인도 더 부담스러워. 나도 요즘에 극영화 찍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로케이션 섭외하면 돈도 줘야 되고 뭐 섭외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극영화 하는 데는 힘들더라고. 돈 많이 있고 내가 지원을 받고 그렇게 찍으면 모르겠는데 사비로 찍기에는 요즘은 롱테이프를 좀 간단하게 1회차로 좀 찍고 막 그러고 있지. 난 네 미긴 게 아니다. 네가 찍어본 거다. 내가 토하고 내가 타다지만 내가 좀 꼬랑지 똥꽁디를 갖다 얘 이름 장마입니다. 장마. 장마가 장마철 그 장마야? 그 장마. 그래서 뭐 기후 중에서 특징한 걸 왜 붙였어 이런. 장마철 데리고 왔고요. 뒷고양이였잖아, 뒷고양이. 뒷고양이?
병원에 간 적 있네. 병원에? 응. 한 적 있지. 이빨 좀 하나 빠졌잖아요. 이빨 썩어가지고. 그거 빼고는 크게였고, 문제였고. 중성화 수술할 때도 왔었고. 어? 중성화 수술. 잠깐만. 얘 남자애예요. 여자예요. 지난 7년 동안 나는 영화판에 계속 있었구나. 그때 촬영하고, 단편 영화 찍고, 그럼 동시녹음 이쪽으로 와가지고 동시녹음 일하면서 이제. 내 단편 영화 2015년부터 단편 영화 한 4개 정도 찍었나? 짧은 거. 이렇게 찍었고, 계속 이제 영화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그래도 뭐, 내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돈 벌 구석이 없는 사람들은 영화 하기가 더 힘들지. 나는 그나마 영화 현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하고 있으니까, 돈이라도 좀 벌지만, 그걸로 이제 단편 영화 찍고, 내가 결혼 안 했잖아. 처자식이 없으니까. 처자식 있으면 은행 못해. 못하지. 그죠? 아무것도 못하지. 상대 찔끔벌어가지고 가족들 주기 바쁜데, 처자식이 없더라도 돈 벌기가 애매하면 하기도 힘들고, 지원받고 하는 게 쉽지도 않고, 아는 후배도 지원받고 장편 영화증 한다고, 그거를 막 스텝을 많이 못 갖추고 금액이 적으니까, 최소 스텝으로. 그 금액이 이제, 전체 관람가라는 JTBC 그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 있었잖아. 그게 한 3천만 원이었거든. 그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장편 영화 만든 거지. 소리 듣지 않고 막. 그렇게 만들면 조회된 영화가 될 거고, 조회된 영화가 되면 사람들이 안 볼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어쨌든 세상에 태어나니까. 근데 극장에 볼 수는 있어, 그런 영화 만들면? 전국에 한 4-5군데? 진짜? 한두 군데 아니면 4-5군데. 그러면 수익은 아예 포기하는 거 아니야? 다양성 영화라 관리하고 있어가 수익은 거의 포기하는 거지 뭐. 그러다 우연히 잘 돼가지고 입소문이 퍼지면은 대박을 치는데, 안 그러면 뭐 그냥. 그래도 세상에 왔다, 어떻게든 이제, IPTV나 어디, 네이버 다운로드 서비스나 이런 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 출생 신고만 하는 거지. 출생 신고? 일종에 따지면, 옛날에는 조선시대로 따지면, 뭐, 쌍놈 집안이나 평민, 농민 집안에 애 하나 태어났다가, 호적의 이름도 못 올리고 그냥 살아가는, 이름 묻혀서 평생 사는 거고. 사업하는 이제 양반들은 이제, 호적에 다 이름 올리고, 이제 뭐, 과거 시험 보러 가고, 과거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위기. 똥파리 같은 영화 찍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똥파리 정도 영화 찍으면? 좋게 들어갔을 것 그거는 같은데. 특이한, 그것도 돈 꽤 들어갔어. 그게 들어갈 것 같긴 해.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근데 재산인데, 전에 한 몇 년 번 거, 전체방 정도, 그때 돈 들어갔다 하더라고. 한 몇천 들어갔겠죠. 근데 그건 특이하게 잘 터진 케이스고, 그건 진짜 감독이 배우하면서 막 특이하게 잘 터진 케이스, 안 그래도 그거 보고, 뭐 양익중 감독 전체 관람가 그거 보면서 왔는데, 특이하게 잘 터진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해외에서 상도 많이 받았잖아. 상도 많이 받았고. 근데 뭐 잘 만드니까 뭔가 울림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잘 만드니까 결국엔 인정을 받는 것 같더라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잘 만들려고, 영화 잘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쉽지 않지. 지원받고 찍으면 괜찮아. 어차피 자기 돈이 거의 조금만 들어가거든. 많이 안 들어가는 괜찮은데, 지원 안 받고 찍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비로 들어가서 1,000만 원 영화를 찍었잖아. 근데 그 영화가 성공할 리가 없거든. 없지. 확률은 1%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세상에 그 처음 만드는 영화들이 대부분 다 평가가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아. 감독들이 막 처음에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꾹꾹 보니까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근데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재밌으라고 못한 거야? 하면서 재미없어? 이렇게 된다고. 몇 개 보여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만큼 처음에가 그만큼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 받고 했는데 이제 그 돈 벌기도 힘들잖아, 사회에서. 영화 현장에다 뭐 어디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영진이나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그런데 선택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대본도 잘 써야 되고 커리어도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부천국제영화제, 뭐 전주영화제, 부산영화제 영화제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상 받고 오르면 괜찮은데. 근데 상 받으면 상금도 있어? 몰라, 뭐 상금도 있겠지. 상금보다도 이제 상 받았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신인 감독상, 신인 연기자상 뭐 이런 게 상이 주어지면은 바로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니까 언론을 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투자금을 확보해야 집중을 합니다. 영화 제작하기도 쉽고
배우들도 딱 이제 서로 하려고 그러고, 능력 있는 배우들이 서로 하려고 그러고. 이 바닥도 전부 다 그거죠. 이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니면은 명예가 얼마만큼 있는지 싸움이죠. 그래서 무명 배우들이 연기 경력이 한 5년 이상 되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연기를 조금씩 하거든. 근데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잖아. 그렇지. 이름 알려진 배우들은 막 서로 오시라고 막 사방에서 댕기고 막 난리인데, 그 사람들은 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날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쉬기 바쁘다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해도 기회가 잘 없는 거지. 사방에 오디션 다니고, 오디션 뭐 신청하고, 오디션 보고 그래도 되는 데도 없고, 어쩌다가 단역 같은 거 좀 되고, 상업영 단역. 독립 영화는 좀 간간히 좀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배우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글 쓰는 사람들 해가지고 되는 사람은 0.5% 미만이라고. 1000명 중에 한 20명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된 사람들도 어떻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나는 오히려 좀 지금처럼 내가 대본 쓰고 직접 만드는 게 더 재밌더라고. 의미도 있고. 내가 쓴다 봤으면 내가 찍어 봤으면 안 돼. 아, 뭐였구나. 네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몰랐어 사실. 어? 카페는 네 블로그는 폐쇄되어 있고 뭐 틈만 나면 주기적으로 폐쇄하잖아. 사람은 있었지, 사람. 그래서 암담한 이야기 올라오고, 이거 보면 영상 보면은 자살하기 일주일 전에 유서 같은 글들이 자주 올라와. 그래가지고 아, 이 유서 쓰고 이제 세상을 떠났나 싶어가지고, 또 보면 한 달 뒤에 또 그랬어. 뭔가 좀 세상에 대한 가득한 불만을, 뭐 세상에 대한 관점은 좀 달라졌네. 관점이 이전하고 좀 달라졌지, 이전은. 어떻게? 무엇보다 형하고 나하고 안 보는 사이에 날 만들었던 남자가 죽었고, 아버지? 그 다음 죽었거든. 집에서 끊임없이 연락이 오는데 안 가봤어. 윤정 때도 안 가봤고, 장례식장만 지켰거든. 장례식장 갔다 왔어. 현실 갔다 왔지, 뭐 어쩔 수 없잖아. 그것까지 안 가긴 됐고. 사람마다 저마다 크기란 게 있어서, 그 크기를 능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는 것 같아. 그릇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릇 크기가 작은 걸 알아서 그릇을 계속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그릇이 작은지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릇을 키울 필요성도 못 느끼고 키워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 사람 죽고 나서 내 분노나 증오나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나 존재에 대한 적대감이나 신에 대한 적대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고 달라지진 않다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 안 그래. 안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죽이고 싶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거든. 그냥 중학교 때 체육 선생인데, 걔 때문에 죽으려고 작정했거든. 자살하려고. 근데 그 위기를 넘기니까 한 20년 동안 정오가 있더라고. 올라오더라고. 죽이고 싶고 그런데. 단편 영화로도, 단편 소설로 막 그 정오를 표현한 정오는 나의 힘, 그래가지고 막 단편 소설도 막 쓰고 그랬는데. 지금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바랐던 거는 싸워서 내가 이길 때를 기다린 거지. 지가 힘이 빠지고, 그럼 내가 50이잖아. 그럼 걔가 나보다 한 20살 많을 거라고, 70이라고. 지금쯤이면 아마 붙어볼 수 있는 거지. 나도 담배도 끄고 했더니 힘이 좀 있으니까, 팔새끼가 하면서 옛날에 30년 전 기억나가라면서, 33년 전 기억나가라면서, 나 사정없이 폈었지, 나를. 한 맞아봐라면서. 가끔씩 그 분노가 생각나더라고, 어쩌다 한 번씩. 근데 그렇게 깊지는 않아. 지금은 많이 옅어졌어, 그게.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씩 다 이런 분노나 정오 감정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마치 물에, 뭐, 각설탕 녹여내듯이, 물에 바위가 닳듯이 그렇게 계속 따라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을 해봐. 나도 요즘 한 번씩 차 타고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혀서 죽는 생각을 하거든. 상상을 한다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럼 방금 전까지 활동하던 내가 이제 일대기가 되는 거지. 단편 영화 뭐 찍었고, 장편 영화 찍기로 해도 찍지도 않았고, 누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세상에 대한 하소연하고,
뭐 그게 그거 되는 거지. 1대2가 되는 거고. 자다가 또 이제 심장마비로 죽지는 않겠지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이제 자다가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행복하게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일찍 죽으면 안 되지. 우리 부모들도 다 살아계신데 불자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예전에 한번 계곡에서 뭣도 모르고 사람들 많은데 이제 발을 디뎠는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거든. 내가 막 살려줘 이렇게 오는데 장난으로 안 해요. 우리 부모는. 동생이는 장난친다고. 내가 평소에 장난을 좀 치잖아. 좀 친한 사람들하고만 있을 때는. 근데 그걸 뒤늦게 내 동생이 보고 형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뭐지? 동그란 거 구명 그거 있잖아. 그거 정도 하고 나한테 밀어줘가지고 걔도 수영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래 겨우 빠져나왔는데 밖으로 그때 한번 죽을 뻔하고 하여튼 또 한 2년 전에 이제 담배 피다가 호흡곤란으로 이대로는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었잖아. 담배를 워낙 좋아했잖아. 술보다는 담배를 더 좋아했는데 담배를 그때 한번 겪으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약간 좀 죽을 고비를 한번 닥치면 좀 변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지간히 큰 문제들은 이제 다 이제 좀 누기게 되더라고. 너의 분노가 사라지는 지점은 네가 죽는 날이야. 나의 분노라든지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는 날은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 사고를 당하는 난 날마다 사고를 당하지 말라고 이제 하면서 오늘 대중교통 타고 온 것도 사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차 끌고면 수십만 원 수리비 날아가고 박으면은 몇백만 날아가고 뭐 자살하면 뭐 중상 입고 뭐 부모님 달려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 옛날에 어르신들이 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너무 건강하게만 살아다오라고 했던 게 요즘에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 사방이 다 위험한 거 투성이잖아. 막 차 후진하고 비좁은데 차 다니고 그러면 막 다 위험하고 그런 건데 또 또라이들이 가끔씩 하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또라이로 변하면 다 또라이가 되잖아. 갑자기 막 때리려고 그러고 욕하면서 하면 이상하잖아.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전부 다 위험한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 같아. 그걸 누기는 게 삶의 방법인 거야. 똑같은 어릴 때 하던 말을 지금 똑같이 해도 난 요즘에 느끼는 게 그 말이 굉장히 그 실기 들리나 봐 사람들한테. 그래? 그러니까 나도 젊었을 때 원칙주의자였거든.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는 주의자였는데 커서 또 이게 똑같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하고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압박감 비슷한 거는 뭐 하여튼 약간 좀 노인네의 고집 뭐 이런 걸 비치나 봐. 그래서 요즘에는 말할 때도 약간 좀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변한 걸 내 자신이 알아야 되고 그만큼은 이제 내 자신을 깎아내려야 되는데 그 깎는 작업들을 좀 소리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만족하고? 하는 일이라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만족하지. 일은 자체는 만족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 이 자체는 뭐 창의적이거나 내가 나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좀 노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놀 때 약간의 쾌감 같은 게 삶의 쾌감, 삶의 즐거움이 간혹 가다가 있고 그 정도. 나도 옛날에 제주도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제주도에서 용역일을 했거든. 무밭에 가가지고 무 뽑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재미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삶에 그게 자각으로 다가오긴 다가왔는데 평생 그 일을 해라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만 딱 하고 도망왔지 다시 서울로. 한 달하고 얼마 받았는데? 그거는 날마다 일당이라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무공장에서 무시청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에 담고 막 무밭에 가가지고 이제 무 담은 이제 자루를 털어 싣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도 체력이 조금씩 줄어드나 봐. 그때가 딱 10년 전이거든. 내가 40살인데 체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생각이 들어. 뭔가. 체력 줄어들지 당연히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해? 운동? 운동은 안 할 거 아니야 따로. 운동하면 안 되지. 일을 하는 게 운동인데. 힘을 낳겠다. 한 달에 일주일밖에 안 한다며.
산책 같은 건 계속 하지. 자전거 타고 줄넘기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야, 오늘 에너지 남겼다 이럴래. 머리를 쓰는 일, 머리를 쓰는데도 에너지가 남기되거든. 특히 현장에 나가면 집중만 해야 돼. 집중을 하는 게 에너지만 소비가 많이 되거든. 비디오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게 엿보기심이가 있지, 엿보기심. 특히 이제 20대 그런 거지. 근데 20대 후반 30대는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젊은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잖아. 근데 그걸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언어 같은 거 있잖아.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떤 데 가고 이런 거 모르잖아.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친구들 만나고 오늘은 뭐 홍대가 어디 가고 막 자기네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들어보고 그러면 재미가 있거든. 뭐 왜냐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집에서 인터넷을 보는 거야 그냥. TV 시청하듯이. TV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꾸민 게 있을 수가 있거든. 카메라가 많고 그러면. 근데 자기가 직접 찍은 거는 진술하잖아.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진술해. 꿈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굳이 없거든. 그게 글을 쓰든 아니면 카메라 앞에 서든 어찌됐든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의식은 하는데 물론 이제 검열은 하지. 자기 검열을 하겠지. 도저히 드러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잘라내겠지. 자기 상처라든지 아니면 좀 어떤 연애 관계에서 좀 그런 거, 자기 굴욕적인 모습 이런 거 다 잘라내겠지. 그 외에 잘라내는 걸 넘어서 꾸밀 수도 있잖아. 그걸 안 꾸미는 게 오히려 대세야. 화장기 없는 거 생얼을 보여줘 그냥. 생얼을 보여주는 건 어차피 외적인 부분이고 그 내적인 걸 말하는 그 내적인 것도 그런 사람들이 알지. 시청하는 사람들이 알아. 너도 알잖아. 내가 만약 가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가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느낌이 오잖아. 그게 뭐지? 이 사람 살짝 자기 포장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진솔한데 처음 만나서 너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좀 근데 친해지고 나서 좀 진솔해져. 뭐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다 터놓으면 뭐 어쩌라는 거야 뭐. 그렇지. 칼로 한 방 찌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내 가슴 여기 한번 찔러줘.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참 살짝 부담스럽지. 그렇게 솔직하면 좀 부담스럽지. 그 물론 여자가 그렇게 솔직하면 좋은데 남자가 솔직하면 뭔가 될 일이 있지. 그럼 뭔가 그다음 일이 벌어지는데 여자가 솔직하면 남자가 솔직하면 좀 짜증나지. 좀 닥쳐라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그게 좀 약간 친해질 징조가 있으면 남자라든지 같이 이제 동지나 친구가 되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너무 솔직하면 잘 안 친해져. 그런 거죠. 그건 약간 좀 위험을 할 수가 있어. 좀 이렇게 멀어지게 돼. 그러니까 약간 좀 한 몇 번 만났으면서 친해지면서 좀 털어놓으면 좋은데 아무튼 그게 유튜브에서 이제 브이로그를 많이 보는 게 심리가 일단 작가들 입장에서는 자료 취재가 쉬워졌어. 예전에 이제 자료 취재를 많이 해야 되잖아. 어떤 경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20대 여자, 남자에 대해서 친구들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 쓰라고 하면 못했거든. 자료 취재를 하기 진짜 힘들었어.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브이로그 보면 다 취재가 돼. 그래서 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대입해보면 약간 장소나 이런 거 명칭이나 말이나 살짝 단어는 달라지는데 본질에서는 달라진 게 없더라고. 그 중요한 걸 깨달은 거지.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나 뭐 심심했던 거나 그러니까 토픽이나 화제나 이런 거는 좀 달라. 그런 건 분명히 달라. 그다음에 회사 다니고 이런 것도 좀 달라. 옛날에는 생산직이나 사무직에 좀 나눠져 있었잖아. 근데 요즘은 좀 직업이 많이 세분화되고 이런 것도 달라졌는데 그 나머지 삶의 고민이나 뭐 수입의 고민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고민 이런 건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만나서 모텔에 가는 거는 약간 드물었거든. 그러니까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사람에 따라서 좀 이제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게 뭐야 그냥 모텔에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 옛날에는 그렇지. 직업관은 이렇게 치열하진 않았거든. 어느 정도의 찾다 보면 다 직업도 있었고 막 면접 보고 우리가 튕기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좀 안 있더라고. 결혼관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있어. 결혼관도 바뀌었고 섹스에 대한 관념도 바뀌었고 내 나이 때는 오히려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형 세대는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세대고 근데 우리 밑에 세대는 결혼이라는 걸 확실히 선택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느 정도 나이 들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관념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백에 창틀에 고양이가 있는 게 귀엽네. 장마철을 기다리나? 나는 요즘에는 살아가는 의미나 저번에 우리가
삶의 의미가 뭔지,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때 7년 전에. 근데 뭐 기억 안 나. 찍은 것만 기억나. 아, 근데 영상을 안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인간 그 기타 다른 요타의 동물들과 다르게 지적 생명체잖아요. 일종의 저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뭐 돼지나 제가 얼마 전에 키웠던 돼지나 그런 동물만 예를 들고 봐도 그때 제가 찍은 영상을 이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뭐 링크를 보내줬는지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근래 들어가지고 다시 편집을 약간 좀 화질 보호를 위해서 편집을 다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자막을 좀 적었어요.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그때 대사가 좀 안 들려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게 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 같은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끔씩 고민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때 7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저는 이제 그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10번 이상 봤으니까 그 어떤 이야기, 이 친구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는지, 나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억을 하는 거고. 아무튼 가천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예. 아직 안 죽었지. 아직은 안 죽었지. 야, 죽으려면 한 30년, 너는 40년 살아라. 나는 한 20년만 살다 갈란다. 영화 한 뭐, 대여섯 편만 만들고. 가도 크게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모님들이 보다 먼저 가면 절대는 안 되니까. 그것만 좀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런 관련조차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 너무 어려서 내가 고생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부모님들 고생을 하는 걸 봐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 어쨌든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의 걸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고 이제 아무튼 그다음에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러니까 애 여자애 2개 낳아가지고 아, 둘 낳았어. 딸 2개 낳아가지고 근데 형네 집 와서 고수업 쳤었잖아. 했었나? 고수업 쳤었잖아. 형네 양평 집에 와서. 아 그때 걔 동생이 있었나? 동생이랑 그때 여자친구였나 모르겠다. 아, 네. 있어. 우긴이 보면은 지금 이 사람 보면 기억하려면 모르겠다. 니보다 나면 나이가 작을 거야. 내 동생이 75년생이거든. 한두 살 작았던 것 같아. 동생이 75년생이거든. 아, 그래? 나보다 많네. 77년생인데. 아, 내하고 9살 차이구나. 형하고 나하고 9살 차이야? 응. 쉬운 하나야? 응. 꽤 차이 나네. 거의 강산 10년, 강산에 한 번 변했네. 쌍놈. 그래도 니랑 만나면 좀 젊은 기분을 좀 뺏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 나는 삶의 의미라는 게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 본인만이 아는 어떤 것, 그리고 아주 가까운 주변 사람들 몇 사람만 아는 어떤 것, 깨달아가는 어떤 것, 그런 게 있어. 보로헤스 소설 중에 이 사람이 뭐 막 글을 쓰는 극작가인가 그랬어. 열심히 글을 써. 근데 뭔가 안 풀린 거야. 결말을 못 찍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차 대전인가 1차 대전 상황 때문에 이제 독일군인가 어디에 체포돼가지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에 잠시 한 1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머릿속에서 모든 게 다 정리되가 됐거든. 자기에게 대본이 총에 맞고 죽었거든. 그래 결국에는 순간의 정지가 물론 순간의 정지라는 게 시간이 이제 좀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뭐 보로헤스가 좀 재미삼아 적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좀 약간 다르게 느꼈는데,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의 순간들 있잖아. 그게 이제 아주 순식간에 찾아오고 바로 그 다음에 죽음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 근데 그 깨달음이 표현할 시간이 없잖아 그때 되면. 내 깨달음이라는 게 꼭 표현을 요구하나? 자기 만족이나 뭐 그런 걸로 충분하지 않는가? 깨달음이 만약에 이르렀다면은. 그렇지. 그런 게 옛날에 이제 큰 스님들이 했던 게 그런 것 같아. 백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봤자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 소리는 공연불 같은 거야. 그냥 막 어떤 교수가 강의하듯이. 근데 지가 깨달은 거하고 그 깨달은 걸 강의하는 거하고는 하나가 땅 차이잖아. 다르지. 큰 스님들이 뭔가 깨달았을 거야, 분명 큰 걸. 마치 이제 보로헤스가 소설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듯이 우리가 또 마지막 순간에 교통사고로 아니면 뭐 어디 절대절명의 순간에 죽기 직전에 뭐 무의식의 상태에서 한 깨달음이 왔어. 난 그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나? 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자기 인생 자기가 깨달음이 왔다는 건 결국 무언가 추가하고 찾아 헤맨 게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깨달음이 있었던 건 그걸 찾아 헤매는 과정이 있었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만약에 이르렀다면은 자기가 찾아 헤맨 걸 찾았다는 얘기잖아. 그걸 꼭 내가
온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꼭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게 있겠다. 그게 마지막 깨달으면서 죽음의 순간에 희미한 미소가 걸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지. 그랬구나. 그거 꼭 뭐 대중 매체를 통해서나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만약 자기가 찾아 헤맨 거는 물론 사생 사람한테 알리면 좋겠지만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근데 그럴 수 없는 행위조차도 그냥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도화된 나르시시즘의 표현이자 자기 만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는 그야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성취욕이잖아. 그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를 탁 쓰면서 상대방한테 사색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겠다. 굉장히 고단수의 그 어떤 게임을 하는. 거기는 어느 정도 자기 가시욕도 숨어있겠지. 그치, 과시욕이지. 과시욕. 그건 나르시즘의 과시욕이지. 지적 허영심도 있을 거고. 진짜 효용심이 있지. 근데 나는 그거의 깨달음이라고는 보지 않거든. 뭐 굳이 깨달음이라면 그걸 자체 깨달은 걸 수는 없지. 박성용 선생이나 이제 뭐 일부 보로에스의 일부 지적인 깨달음 일부 박성용 선생 죽음에 대한 연구 한 연구 읽어봤냐? 나 이따 말았어. 저는 몇 장 이따 말았어. 거기나 앞페이지 읽다가 재밌게는 있는데 나도 못 읽어. 그분 책은 왜 그래 이렇게 부담스럽네 뭐가. 뭐 거기 분명 예전에 단편 소설 몇 개 읽었거든 그분 거 재밌더라고. 팍 와닿는 게 있어서 소설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면서 찌개는 깨달음이 있었거든. 처음에 몇 장 있다 덮었을걸? 아 나는 뭐 나도 그거 덮었을 것 같아. 나도 요즘에 영화가 어떤 좀 코미디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삶을 즐기는 게 있을 때만 해도 고통스러울 땐 고통스럽더라도 그냥 즐길 수 있을 땐 즐기고. 요즘에 생명력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 생명의 활기.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 나이대의 소설가들이나 이 나이대의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다 거쳐갔던 문제였던 것 같아. 옛날에 보면 있어. 김지아 시인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박범신 소설가. 뭐, 그분들하고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이대가 흘러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어디에 관심이 가는 거는 인간으로서 비슷해지는 측면이 있어 보면. 박범신도 한 40대 중반인가부터 약간 변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생명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 나도 요즘에, 이 생명력에 대해서 왜 관심이 보이냐면, 죽음이 그만큼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 나도 지금 그 말로 했어. 네? 지금 말로 했네. 아, 그게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로리타라고 하잖아. 나 로리타라는 영화는 안 봤거든. 나 지금도 이제 미성년자 뭐 그런 거보다는 한 20살 정도 된 뭐 여자들, 남자들 보던 그 무한한 생명력 있잖아. 막 발떡발떡거리는 생명력. 그게 진짜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활기, 살아있다는 생명력이 있잖아. 보면은. 그건 우울한 건 아니거든. 우울한 거는 죽음과 가까워. 중간 같지. 근데 이제 막 활게 시끄럽게 떠들고 술 마시면서 MT 가서 확 시끄럽게 떠들고 막 게임하고 막 개콩 같은 막 우스갯소리 하고 뭐 즐겁게 영화 찍고 뭐 활달한 기운 이런 건 다 생명력하고 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나 요즘에 이게 사람의 매력, 물론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매력도 있고 좀 젊은 사람들의 매력도 분명히 남자든 여자든 매력이 있을 거고. 근데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요즘에는 이제 뭐 그 시각이 좀 잘못되면 성희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게 뭐 탐욕적이지 않으면 건전한 생명력에 대한 괴멸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 나는 그게.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성적으로 이끌리는 것 자체는 인간으로서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면서도 생명력에 대한 어떤 당연한 이야기라고 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이나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범죄가 되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 그렇게 느껴지는 뭐 감정이나 느낌이나 뭐 욕망이나 그거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봐. 그거는 이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느끼고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건장하고 뭐 지적인 남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 그 자체는 굉장히 생명력에 대한 나는 선호라고 봐. 생명력을 표현하는 생명력에 대한 선호?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살아 있어서 생명력을 확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명력이라기보다는 유전자를 남기려는 노력이지.
그건 물론 본능적으로 보면 그렇지. 유전자는 근데 내가 10년 전에 니 같은 또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 인간은 결국에 따지고 보면 다 그 개체 정식을 하고 유전자를 남기고자 하는 본능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인간이라고 해도 모든 생명의 기본 조건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뭐 여자를 보든 여자가 남자를 보든 남자가 여자를 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내가 원한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는 순간 시스템으로 조건 지어지는 것들 있잖아. 여자로 태어나는 순간 시스템으로 조건 지어지는 것들 있고, 물론 예외적인 사람들이 성소수자라고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조건 지어지는 거 한해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뭐 남자가 여자한테 느끼는 감정이 생명력이다 뭐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생명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시스템이지 일종의. 너는 번식을 해라. 그렇죠. 너의 가장 최선의, 그러니까 네가 가장 태어나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번식이다. 인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세상이 변했으니까 이게 그 번식도 세상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건 변하지 않아. 아니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체의 번식하고 인류의 존속하고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개체 번식에 이미 이제 인간은 머리가 굵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성의 지배를 받잖아. 본능이 일정 정도 통제를 받는데 다 통제를 받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인류는 이만큼 이제 인구가 있을 만큼 있거든. 지금 이제 인구가 조정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너나 나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인류가 이제 개체 그 번식보다는 약간 균형 조절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걸 이성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지. 감정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번식을 안 하고 있잖아. 그거는 이제 인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숭고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따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임신을 안 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거든. 그거는 이미 이제 많은 지식이 많고 이제 권리가 신장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권리 신장과 함께 굳이 자식을 남기지 않아도 개체는 이미 충분하다는 거야. 인간은 이미 이제 지구상에 내가 보기에는 적정 인구는 지금의 절반밖에 안 돼. 그렇게 줄어들 때까지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어날 테고 자식들도. 내가 알기로는 지구가 지금 인구의 두 배도 먹어 살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줄어들 것 같아 오히려 그건 자원 배분의 문제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원도 많지가 않잖아 사실. 내가 알기로는 지구 자원이 지금 인구의 2배를 먹어 살릴 수 있다고 근데 읽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지속적이진 않잖아.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봐봐. 지금 대도시로 몰려와 있는데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다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피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거는 단지 그런 현상이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뭐 그런 거랑 관계가 없는 거.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은 인간이나 사회 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성의 영역이잖아. 내 선택의 영역이잖아. 선택의 영역인데 그게 진화론이나 생태론적 영향을 받는다니까. 안 그럴 것 같아? 진화론을 가장 진화론 말고 그러니까 진화론 말고 사회학적 인간 생태 사회학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처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이 지구에 인구가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어 라는 의식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내가 말한 자체가 이미 그걸 지배를 받는다는 건데, 그 지배를 받는다는 이유가 그게 능력이 없어서 아니야. 애는 어떻게든 나오면 키울 수 있는데. 아니야. 그거는 이미 그건 7, 80년대 사람들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인구 조정 단계에 왔기 때문에. 아니야, 인구 조정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 조정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럼 인구 조정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야? 있지. 누가 있어? 인구를 조정하는 뭐 어떤 거대한 정신이나 신이나 누구나 있다는 얘기 있다는 거야? 있지. 그런 거 없다고. 있어. 그런 거 당연히 있어. 없어. 그리고 근데 가만히 보면 사회 생산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신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사회 생산,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어떤 사회 생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규정되고 정리를 못해.
난 다만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이 자원이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더 이상 소비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연 붕괴가 있잖아. 그 북극이 무너지고 뭐 얼음 이런 게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인간이 너무 탐욕을 부렸다. 인간 개체수도 많고 그 개개인이 가지는 이제 어떤 자연 소비도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편리성, 자가용을 굴리면서 온갖 지구의 리소스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는데 이게들이 더 많아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자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네. 뭐 레밍이나 쥐떼가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절벽 아래를 뛰어서 일정 부분 조절을 한다는 것처럼 인간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우리는 있다는 좀 거 아니야? 고도화되게 이제 고도화된 수준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지. 난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야, 너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아서 그래. 10년만 더 살아봐. 그런 정신은 없어, 형. 사실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싶지 않은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 하나는 나의 자유로운 예술 표현이나 이런 거 하고 싶은 걸 방해할까봐 자식이. 나머지 하나는 이미 온갖 남의 자식들이 새카맣게 깔렸는데 거기다가 굳이 추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후자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체수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됐기 때문에 굳이 개체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는 내 개인적인 판단이 있거든, 분명히. 개인적인 판단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내 말고도 있을 거야, 아마. 너도 그렇잖아. 너 같은 좀 그런가? 너도 뭐 굳이 자식을 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여자 좋아하지. 여자랑 침대에 뒹구는 거 좋아하지. 근데 그 결과로 무책임하게 생명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요거는 들어도 돼? 편집할 때? 어? 요거는 방금 이야기한 거는 편집할 때 넣어도 돼? 너도 돼, 상관없어. 괜찮아? 아니 뭐 남자치고 여자를 안 뒹구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니, 시청자가 100명밖에 안 돼. 한 1년 지나봤을 때 100명밖에 안 봐. 삶의 의미는 지금이 오니까 약간 드러내고 싶다. 뭐 좀 약간 강박관념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 표현 욕구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데 이 표현 욕구만 간간히 표현하면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만 좀 있게 된다면 자식은까지는 욕심 없고 그냥 여자친구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약간 동행하는 여자친구 같이 어디 가볍게 여행 다니고 그냥 서로 힘들 때 좀 토닥여주고 고민 좀 덜어주고 해서 내가 세월호를 겪고 박근혜를 겪으면서 한 가지 정말 박근혜한테 고마운 게 있는데 내가 박근혜를 겪으면서 의식화가 됐어. 그 세월호를 겪으면서 그 전에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세월호라는 아주 거대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이 박근혜의 천박한 연애 이 1년에 저질스러운 행동을 보면서 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어떤 세상을 다음 세대가 물려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뭐 형이 말한 것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겠지만 내가 다음 세대를 낳아서 뭐 여자랑 잠을 자고 섹스를 해서 다음 세대를 낳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조금씩 진보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 말은. 그러니까 적어도 맞아. 박근혜 같은 경우는 박근혜나 자유한국당 같은 새끼들을 역사로 이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몰아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들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다음 세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와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름다운 생각이긴 해. 어이씨, 왜 이래? 뭐 저 때문까지 아닌데. 걸레. 약주로 완전히 엎어가지고 쏟았습니다. That's my fault.